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익 IPS 흐름은 그냥 상한가 같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아무 이유 없이 튄 종목이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꽤 중요한 자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9만원대 후반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장중 12만원대 후반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시가부터 강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상한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원익 IPS를 그냥 장비주 하나로 본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사이클 안에서 다시 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는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한가가 나왔다고 다음 날도 무조건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장비주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고 실제 수주와 실적은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봐야 합니다. 왜 원익 IPS가 이렇게 강했는지, 이 상승이 단순 테마인지 아니면 실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반영한 흐름인지, 보유자는 어디까지 끌고 가도 되는지, 신규 진입자는 내일 바로 따라가도 되는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욕심을 줄여야 하는지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원익 IP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요?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잘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쌓고 필요 없는 부분은 깎고 열을 가하고 다시 층을 만들고 이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장비입니다. 원익 IPS는 그 중에서도 증착 장비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회사입니다. 증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핸드폰 액정에 보호 필름 붙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밀하지만 개념만 보면 필요한 막을 아주 얇고 균일하게 씌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층을 쌓아가며 만들어집니다. 그 층이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됩니다. 깨끗해야 하고 균일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더 작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증착 장비의 중요도는 올라갑니다. 원익 IPS가 오늘 다시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면 결국 공장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장비 기대감이 오늘 원익 IPS 주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오늘 원익 IPS 상한가를 이해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종목은 혼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를 늘릴 것 같으면 원익 IPS 같은 장비주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돈만 있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넣고 라인을 세팅하고 테스트하고 수율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비주는 앞단에서 움직입니다. 실제 반도체가 팔리기 전에 먼저 장비 발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식당이 대박 날 것 같으면 손님이 줄 서기 전에 먼저 주방을 늘립니다. 불판도 더 사고 냉장고도 더 드리고 테이블도 늘리고 직원도 뽑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AI 서버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고 고성능 메모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릴 것 같으면 그 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원익 IPS가 오늘 강했던 이유도 바로 이 기대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익 IPS를 단순 HBM 후공정 장비주처럼만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시장은 HBM이라는 말만 붙으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는 TC 본도 장비 쪽으로 많이 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쪽으로 봅니다. 후공정과 패키징 종목은 칩을 붙이고 테스트하는 쪽 기대를 받습니다. 원익 IPS는 그 중에서 전공정 장비 쪽 색깔이 강합니다. 전공정이라는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들 때 앞부분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들고 막을 쌓고 패턴을 만들고
열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후공정은 그 뒤입니다. 만들어진 칩을 자르고 붙이고 포장하고 검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를 볼 때는 HBM 좋다니까 원익 IPS도 좋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낸드, 파운드리 쪽 투자를 얼마나 늘리느냐입니다. HBM이 좋아지면 고성능 D램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공정 장비 수요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 사이클을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원익 IPS에 반응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반도체 대형주를 먼저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먼저 중심에 섰습니다. 그 다음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장주가 이미 많이 올랐으면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장비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진짜라면 결국 투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투자가 따라오면 장비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익 IPS는 바로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기대,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기대, D램 선단 공정, 낸드 전환 투자, HBM 확산에 따른 장비 기대 이런 이야기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오늘 시장이 원익 IPS를 강하게 산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장비주는 기대감이 붙을 때 정말 빠르게 오릅니다. 하지만 숫자 확인은 늦게 나옵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수주 뉴스가 나중에 나오고 매출 반영은 더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는 강할 때는 시원하게 오르지만 중간중간 흔들림도 큽니다. 오늘 상한가가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 바로 따라붙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원익 IPS에서 사람들이 잘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삼성전자 투자 수혜주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투자도 봐야 합니다. 낸드 투자도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 투자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베이스 다이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은 HBM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하고 그 메모리와 GPU를 연결할 구조도 필요하고 파운드리 공정도 필요하고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다시 짜려고 하면 공정 장비 투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익 IPS는 바로 그 공정 장비 기대를 받는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HBM을 더 많이 공급하려면 결국 D램 생산 능력과 장비 투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면 원익 IPS가 왜 오늘 움직였는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원익 IPS의 또 다른 포인트는 ALD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원자층 증착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위에 아주 얇은 막을 한 겹 한 겹 정밀하게 입히는 기술입니다. 페인트 칠을 생각해 보세요.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어떤 곳은 두껍고 어떤 곳은 얇으면 보기 안 좋겠죠. 반도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조 위에 아주 균일하게 막을 입혀야 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성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고성능 메모리로 갈수록 반도체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층은 많아지고 회로는 더 미세해지고 공정 난도는 올라갑니다. 그럴수록 이런 정밀 증착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원익 IPS를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선단 공정 투자 수혜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가 다시 커질 것 같으면 원익 IPS 같은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가 의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오늘은 힘을 보여준 날입니다. 내일은 이 힘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는 보통 세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하게 갭을 띄우고 또 위로 가는 흐름입니다. 이건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너무 크게 갭이 뜨면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갭을 띄웠다가 흔들리지만 아래에서 다시 받아주는 흐름입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흐름일
흐름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른 뒤에도 시장이 아래에서 다시 사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초가만 강하고 바로 밀리는 흐름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상한가를 보고 따라온 단기 자금이 다음날 바로 빠지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시초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초가 이후에 누가 받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을 띄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는 장중 흐름과 종가에서 나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분명 좋은 장면입니다. 그동안 원익 IPS를 들고 있던 분들은 오늘 숨통이 트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부 팔아야 하냐, 전부 들고 가야 하냐로 보면 안 됩니다. 수익이 큰 분들은 일부는 지키는 게 맞습니다. 장비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상한가 이후에는 단기 자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중심 물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사이클이 살아있는 동안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일부 줄였다가 눌림이 건강하게 나오면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보유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일 갭을 띄운 뒤에도 거래량이 붙고 위에서 버틴다. 그러면 중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중 눌림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아래에서 받아준다. 그러면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시초가만 강하고 바로 밀린다. 거래량은 터지는데 종가는 아래로 밀린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만 받는다. 이러면 일부 수익 실현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보고 내일 아침 바로 따라가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 시작이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은 장비주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상한가 다음날 추격 매수는 성공하면 빨리 수익이 나지만 실패하면 바로 물립니다. 특히 갭이 크게 뜨는 종목은 시초가가 가장 비싼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갭을 띄운 뒤 바로 밀리지 않는지,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위로 돌릴 때 장비주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분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초가만 강하고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놓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좋은 종목을 나쁜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원익 IPS를 살 때 가장 좋은 자리는 보통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 이후 한번 식혀주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너무 뜨겁게 올라간 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이전 돌파 구간을 지켜주고 다시 매수세가 붙는 자리, 이런 자리가 더 좋습니다. 물론 급등주는 계속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라면 계속 달리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보다 한번 식혀주는 구간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원익 IPS가 진짜로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의 중심이라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흐름은 중간중간 눌림을 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과 그 다음 장에서 이 상한가를 시장이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팔아야 할 신호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원익 IPS가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질이 나빠지면 줄여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못 오르면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 뉴스가 좋고 SK하이닉스 HBM 기대가 좋고 장비주 분위기가 좋은데도 원익 IPS가 고점을 못 넘고 윗꼬리만 반복하면 시장은 이미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데 종가가 밀리는 흐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위에서 물량을 넘기는 돈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버티는데 원익 IPS만 약하면 장비주 쪽 기대가 빠지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고 개인만 받아내면 그때는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비주 전체 분위기입니다. 원익 IPS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한꺼번에 밀리면 그건 HBM 투자 기대가 잠깐 식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을 줄이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갈 신호도 있습니다. 내일 갭 상승 후 위에서 버티는 흐름, 장중 눌림이 나와도 거래량이 줄고
아래에서 받아주는 흐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 흐름, 반도체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거나 다시 강해지는 흐름, 이 5가지가 같이 나오면 원익 IPS는 단순 하루짜리 상한가가 아니라 장비주 순환매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장비주 전체 확산입니다. 원익 IPS만 혼자 상한가를 가고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장비주와 소재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순환매는 혼자 안 갑니다. 한 종목이 불을 붙이면 주변으로 번집니다. 오늘 원익 IPS가 불을 붙였다면 내일은 그 불이 장비주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면 시장은 반도체 대형주 다음 순서로 장비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코스닥 흐름도 중요합니다. 원익 IPS는 코스닥 대형 장비주입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따라붙는 구조가 나오면 시장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대형주는 버티는데 코스닥이 계속 약하면 장비주 상승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주는 대형주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더 세게 오르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더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볼 때는 코스닥 지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코스닥이 살아나고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고 원익 IPS가 중심을 잡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이 약하고 원익 IPS만 혼자 급등했다가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원익 IPS 한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 원익 IPS가 상한가를 갔다는 건 분명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번질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중심에 섰고 그 다음 원익 IPS 같은 장비주로 돈이 번지기 시작했다면 시장은 이제 다음 장비주는 어디냐를 찾기 시작합니다. 원익 IPS가 증착장비 기대를 받았다면 다음은 다른 전공정 장비로 갈 수 있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 수도 있고 검사 장비와 테스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소부장으로 퍼질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를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비싸 보여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상한가가 나오고 뉴스에서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라고 말하고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면 그때서야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입니다. 돈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한번 지나간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종목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돈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시작돼서 원익 IPS 같은 장비주로 번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 상한가로 끝나는지 그 다음 길목은 어디인지 보는 기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도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을 정리해뒀습니다. 전공정 장비 쪽에서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증착, 식각, 열처리, 세정 장비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에서는 HBM 확산과 연결되는 곳이 어디인지, 검사 장비와 테스트 쪽에서는 실제 투자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증설과 맞물리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증권, 금융,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확산될 때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이걸 그냥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각 후보군별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종목군이 진짜 움직이는 흐름인지, 뉴스만 뜨고 끝나는 흐름인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대장주가 쉬어갈 때 돈이 옆으로 번지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늦게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자료,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관찰 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원익 IPS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서고 그 돈이 장비주로 빠르게 번질 때 개인이 늦게 따라붙지 않게 기준을 잡아주는 자료예요. 어디서 돈이 시작됐는지, 어디로 돈이 번지는지,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말할 때가 오히려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다음 길목을 보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오른 자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길목을 먼저 보는 쪽에 서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원익 IPS 상한가는 그냥 갑자기 튄 게 아닙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주로 돈이 번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상한가는 출발점일 수도 있고 단기 과열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일 확인됩니다. 내일 갭을 띄운 주에도 버티는지, 눌림을 줘도 아래에서 받아주는지, 장비주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붙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기준이 살아있으면 끌고 가고, 신규는 추격보다 확인을 먼저 하고, 관망자는 원익 IPS 이후 장비주 전체 확산을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주 순환매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기 상한가로 끝날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